한려수도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여수에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이 목숨을 걸고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왜구를 물리친 의숭수군의 중심지 호국사찰 한국사가 있습니다. 고려 후기 보조국사가 창건하고 우리 시대의 선지식 명선 스님이 중창한 천년고찰 한국사. 6.25가 발발하고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 공부를 하고 싶었던 소년 용식의 출가는 1952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감자죽과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일과가 이루어졌지만 은사이신 도천 스님과 외삼촌 도강 스님 두 스승의 보살핌 속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포대 화상처럼 후덕한 명성 스님의 수행과 전법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스님 또 그 수월 스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데, 네, 함께 얘기 좀 해주시죠. 수월 스님에 대해서. 그리고 경어 스님 밑으로 수월 스님 제일 맞상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월, 용성, 만공, 하남모다 그러거든요. 그 5대 큰 스님들이 있었고, 우리 불교를 내려와서 크게 중흥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나보다 4대 손인데,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여기도 보면 배운 것이 없어. 저 수미산에 머슴타로 간다고 열반송에 해놨죠. 그 도천스님 열반송에. 그 스님은 그렇게 일자무식지만 그렇게 불망령지법을 얻고 참 기적을 얻어서 참 크게 깨치신 분인데, 내가 그걸 흔적을 조금이라도 찾아야 뭐지 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30번 이상 되었을 거예요. 34번 갔어, 저건. 연길로 해서 흑룡강성에서 수분화로 했었죠. 이 러시아 국경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흔적을 못 찾고, 그런데 흑룡강성 밑에 송림사라는 데가 그 화엄사라고 했지. 그 송림산 화엄사라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은 뭐인 줄을 모르는데 수월스님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도 다 합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렇게 거치기만 하면 그냥 다 그냥 나서버려 그냥 하죠. 만지기만 해놨고 주력만 하면 나서고. 그래야 거기 가서 스케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스케치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비슷하냐는 게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그려서 평상시에 그 스님이 계시던 생활상하고 그냥 앉아서 또 그 계시는 이런 상하 두 가지로 이렇게 저 해놓은 그 사진이 있죠, 두 개. 수월 스님 사진 둘. 강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화 일어나고 나서 해인사 강원만이 제대로 강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전국에 있는 학인들이 다 덤벼도 해인사에 있는 학인을 못 당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자원 스님이 주지를 하다가 청담 스님이 주지를 들어오고 자원 스님이 통사 주지로 가고, 청담 스님 주지로 갈 때 우리가 이제 청담 스님 모시고 따라갔어요. 그래 가는데 내가 이따가도 그 해인사 강원은 대학교 보내주다도 이제 해인대학이라고 해인사
강원에 가면 대학보다 더 좋은 거다. 예. 거기에 만암 스님도, 백양사 만암 스님도 강원을 보내주니까 제를 넘어가다가 그냥 걸망을 내려놓고 좋아서 춤을 벌레벌레 추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 나도 그냥 아주 좋아서 그냥 기분 좋았고, 광주에서 오는 광주역에 버스를 타고 가니까 처음에는 무를 지키라고 돼요. 애나무다리 건너기 전에 무를 심어놨는데 관람객 때 무를 막 뽑아 먹어. 무를 지켜 나는 그때가 몇 년도 쪽이에요? 그때가 54년도인가 될 거예요. 55년도. 그래서 법정 스님이 가니까 그 전 가을에 몇 개월 전에 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법정 스님이랑 같이 성능 스님이 있었고 조용봉 스님 모시고 거기서 이렇게 강원에 있었죠. 있으면서 이 공부를 했어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 승가대 이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인사 입성을 한 1년 반 봤는데 입성도 이제 선출을 해갖고 투표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해인사에 그때는 규칙이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는 잘못하면은 쫓아내는 걸로 규칙을 세워놨어. 그 집행을 입성하게 됐거든. 피 흘리고 싸우는 거, 또 연애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축출한다, 쫓아낸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할 수 없어. 지월 스님이라고 있거든요. 참 아주 지월 스님이 아주 참 그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우리가 감자 캐먹다 들켜가지고 참회들을 하고 그런 일 있고 청담 스님 일화를 하나 간단히 얘기할게요. 항상 오시면은 이렇게 청산 자리에 앉거든요. 청산 자리에. 그 여기에 성능 스님은 백운 자리에 앉고 조영봉 스님은. 청남 스님은 그거 일단 오시면은 항상 법문하시니까 종단 얘기 무슨 얘기 이렇게 하시다가 뭐 1시간도 하고 그냥 그 뭐 2시간도 하고 법문을 막 하셔. 그러면 저 밑에 그냥 거시기는 아주 아름무게는 그냥 더워서 뜨거워서 그냥 궁뎅이가 튀어요. 불그가 벗겨져 껍데기가. 그것도 자복도 못 갈게 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인 거 보고 그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도를 이루겠냐고 막 그러시면 시간이 한 10분은 연장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지적되면 나중에 또 그 놈을 갖다 우리 대중들이 야단하면 너 때문에 막 더 10분 동안 더 벌었었다고 그러건데. 네, 스님, 근데 그 해인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시절에 공부하시면서 법피선녀를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강원에서 공부를 하면은 1년에 한 번씩 나벌 8일 날이면은 지월 스님이 강원에 와서 그래요. 고향 끝에 이 나벌 8일에 부처님이 이렇게 도를 깨치고 그런 날 이 일주일 전에부터서 용맹정지를 하니까 이 지원자는 강제로 하란 말 안 한다. 하고 싶으나 지원자들은 지원해가지고 오늘 올라와서 선방에서 용맹제지를 같이 하자.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참선을 하면은 그냥 처음에 한 이틀 저녁은 그냥 어쩐지 모르겠 3일쯤 되면은 12시가 넘으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몸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래갖고 그렇게 맑을 수도 없고 한 번은 그냥 여러분 내가 능엄경을 보다 올라갔거든요. 하루 저녁에는 능엄경을 쪼개 천장 있는데 이렇게 딱 한 장서 한 장서 넘기면서 이렇게 봐죠. 근데 보지 않은 다음 것을 보니까
다 새겨주고 알아줘. 그래서 참 이제 그러고는 한참 있는데 누가 옆에 쿡쿡 찔러. 그게 이게 40분간을 돌다가 이제 10분씩 포행을 하거든. 선방에서 이런 데는 꼭 그렇게 했어요. 그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참 아쉽더라고. 그런데 그때도 생각해보니 그거 전생에 능언경을 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프로그램이 필름이 그래 가지고 돌아와서 그랬나. 그거 보지도 못했는데 다음 장을 볼 시간도 없고 보도 못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느끼는데 내 몸이 아주 그냥 공중에 앉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이 그냥 아주 만사가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편하고 내 세상이고 뭐 응급 보호를 줘도 필요 없고 막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언제든지 용병전을 할 때면 그런 것을 한번 느껴요. 규율이 엄하기로 유명한 해인사에서 공부와 수행이 한층 깊어진 명성스님. 스님 곁엔 늘 부처님의 가르침과 좋은 도반들이 함께였기에 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불연을 심어주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적을 떠나 불교계 인재를 키워낸 일입니다. 몽골 애들 내가 데려다가 많이 지금 20명을 데려다 키웠어요. 아, 몽골의 아이들이래요. 그러면 남인도에 마치 내 손지상자가 가서 공부를 6년간 하고 온 사람이 있어. 그 걔한테 들어봐가지고 거기 몽골에 또 돌아와서 있는 사람을 다리를 와가지고 그 몽골의 성적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또 한국계를 바쳐서 비우계를 바쳐갖고 그 다음에는 몽골을 가더니 한국에 있더니 자유를 하도록 한다. 그 대신 모든 것은 비용은 여기서 다 물고 전부 해주겠다. 이렇게 해갖고는 저기에 간단사원이라고 조계사 같이 있어요. 울란바토르. 거기에 갔더니 거기는 종종을 방장이라거든만. 이 가운데 있는 스님이 그 얼굴 동거 내 옆에 있는 스님이 종정 스님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자매결연을 맺고 1년에 10명에서 15명씩 보내주쇼. 우리나라에는 이 동국대학이나 성가대학이 있으니까 이 3위계를 받을 동안에는 여기서 우리가 3위계를 받을 때까지는 흥국사에서 가르치다가 3위계를 받고 나면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성가대학을 보내더니 4년이 되면 비우계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자유를 하도록 한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제 데려왔어요. 그 애들이 성가대학도 가 있고 동국대학도 가 있고 지금 화엄사 성가대학에 쌍계사 성가대학이 있고 여기에 지금 2명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몽고 애들 갔다가 처음에 여기 있으면서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식당 습관 들이고 옷 의복 같은 의발 같은 거 다 해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해줘. 그걸 내가 어디 다니면 탁발도 하고 나는 이제 어디 법회도 가면 이제 보시도 좀 하는 거죠. 그러저리 해갖고 어떻게 또 원력을 세우니까 됐다 일이. 예. 그럼 스님 그 제자들이나 후학들에게 스님이 잘 들려주시는 경전 구절이 있으실까요? 너희들이 네가 살았던 네가 했던 행으로만 한국 애들보다도 그래요.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해갖고 따르려고 노력을 해라. 노력해서 안 될 사람이 없다. 안 될 것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런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사상이고 평등사상이다. 그러니까 수처작주 항상 그렇게 해서 예, 하면은 그것이 선악이 또 다 거기에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렇게 나는 간단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 수처작조, 입처개진.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제자들을 향한 명선 스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그러했듯 정진하고 또 정진하는 출가자의 발걸음. 그 무게는 쉬 가늠되지 않습니다. 네, 스님, 스님께서는 평소에 백년 대계를 키워야 한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잖아요. 한국 불교의 미래 백년 대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교는 첫째 근본이 신심이에요. 그래서 신이 도운 공덕모라 해가지고 이 동산 범어사 동산노스님은 그것을 신조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신심이 없으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신심이요. 예. 그래서 어머니라는 것도 살아있는 어머니만 생각할 거 아니라 모든 것이 위에서도 내려오는 물줄기와 같다가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중대할 적에 죽으라면 죽으시는까지 검은 거에 쉬다가면 쉰다고 그대로 좀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불교는 신심이 첫째예요. 경전에도 그래서 부처님이 항상 경을 설할 때도 신의 수정으로 네 가지로 꼭 어이고 네 가지로 다뤄놨습니다. 첫째 신에게 의해서 내가 볼 때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을 그냥 또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알았으면 그대로 행을 해야 된다. 그대로. 행을 해야. 그러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 도를 깨치게 된다. 말로는 어린애도 쉽지만은, 참, 나이 많은 노인도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그렇듯이 오늘 불교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야 되고, 그런데 불교를 좀 많이 계속해야 한다. 발전은 많이 됐어요. 됐지만은, 형식이 됐지만은 그것이 신앙심이 굳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르막가서 무너져요. 탑이 무너지듯이 잘못 그 밑에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신심이 위주가 된다. 그래서 신앙심을 위주로 모이고 거기가 된다 해가지고 실천을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실천도 좀 그 수처작주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시대의 국민상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면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해가지고 본래 근본 취지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떻게 말을 해도 신심만 바라보게 보면은 그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가는 방향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탑을 쌓는데도 근본이다. 탑을 쌓는데도 기초를 튼튼히 안 해놓으면 무너지지, 아무리 잘 해놔도 거의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 그런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스님, 그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출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항상 신념을 가지고 무슨 좋은 일 있으면은 다 부처님이 돌보시고 매우 신장에 돌봐서 그런갑다. 더 그거를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잘 조화를 시켜야지. 이 세상사 조금 못한 일 있으면은 그걸 뭐 뻔일이다, 뻔것이다 하고 이거 그거 사실인가 아닌가 의심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사람이. 비가 너무 오네. 이 사회가 결국 하버리고 자기 풍요 사상을 잊지 않고 부모 은중경이 이제 불교에서는 부모 은중경을 부처님께서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상을 더욱더 주입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님 오늘 비가 정말 많이 내려요. 네, 날씨가 많이 굳은데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님 늘 건강하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여러분도 수고했습니다. 아니, 네. 스님 다 젖으면 어떡해요. 종일 쏟아진 장대비가 대지를 적시듯 스님이 들려주신 진솔한 이야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휘몰아치는 급물살의 시대상을 타고 옹고지신의 마음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보며 한국사의 중흥을 이루신 명선 스님. 부모 은중경 중심 속 심신과 실천을 강조하며 첫 만남 속 염주로 덕을 나누신 삶. 덕불고 필요린 그 덕의 시간이 흐를수록 외롭지 않고 이웃 불자들과 함께한 세월. 모든 이 행복을 기원해온 노스님의 그윽한 삶의 향기가 오래도록 제 곁에 맴돌 것 같습니다.